여기서 뜯어가서 보면 다 나오니까 이제 지금부터 다 녹음이 돼요. 그 역학이라는 학문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학문 중에서 가장 미신이나 연비나 속설이 많은 것이 이 학문이라. 그래서 제가 지금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역학이나 학문의 미신에 또는 미신이든가 유언비라든가 속설이든가 뜬소문, 헛소문을 여기다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런 말들은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쌍둥이와 왕 이런 말이 있거든요. 시중에서 흔히 보면 야, 이 공부한다고 하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왕이 되고 한 사람은 거지가 됐다 하더라. 그러면서 야, 쌍둥이면 팔자가 같아야 쌍둥이인데 팔자가 같으면 사는 것이 비슷하든가 똑같아야 되는데 왜 한 사람은 거지가 되고 한 사람은 왕이 됐다냐. 이렇게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말이거든요.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간단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가 고려가 500년 약. 근데 고려시대 왕이 34명. 그 다음에 조선시대 500년 왕이 27명. 그러니까 고려시대 500년 왕이 34명. 조선시대 왕이 500년 동안 27명. 그러니까 고려시대, 조선시대 합쳐서 왕이 61명이에요. 근데 61명 중에서 쌍둥이가 있었냐? 있었다 없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 국사를 배우면서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왕이 누가 이 왕은 쌍둥이였다는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기록이. 그러니까 고려 500년, 조선 500년 왕이 61명이었는데 61명 중 1000년 동안 조선시대, 고려시대 1000년 동안 61명의 왕 중에 61명의 왕 중에서 쌍둥이는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1910년도에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한테 넘어가서 1945년대에 해방이 돼서 1945년부터 우리나라가 그 해방이 된 다음에 대통령, 근현대사의 대통령이 11명에 12명이 돼요.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알기에 근현대사의 대통령 중에서 이승만 대통령 쌍둥이다 아니다? 윤보선 대통령 아니죠. 박정희 대통령 아니죠. 전두환 대통령 아니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아니죠.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아니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런 사람들 쌍둥이가 기다 아니다. 그러니까 쌍둥이 중에 왕이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야, 쌍둥이면 팔자가 같지요. 쌍둥이는 어떤 사람 보고 쌍둥이라고 해요? 쌍둥이가 뭐예요? 쌍둥이가? 생일이 같다. 그러면 쌍둥이에요? 아니 한 뱃속에서 태어난 어머니 같은 날. 쌍둥이가 되려면 첫 번째 생일이 같아야 되고 생일이 틀려도 상관없어요. 오늘 태어나고 내일 태어나고 그런 쌍둥이도 있다고 합시다. 나 보지를 못했는데. 근데 세계 역사상 쌍둥이가 오늘 태어나고 내일 태어나고 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또 만정이지 또 그래.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근데 쌍둥이는요. 세계 역사상 전부 다 그날 태어났지 오늘 태어나고 내일 태어나고 한 사람 없어요. 오늘 태어나고 내일 태어나고 그럼 팔자가 틀려본디. 그 다음에 쌍둥이가 되려면 첫 번째 생일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가 같아야 돼. 부모가 틀리면 생일이 같아도 쌍둥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근데 원래 의사들이 하는 말은 여러분들은 둘 나면 쌍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의학에서는 둘은 쌍둥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서 쌍둥이라고 하냐는 게 3명 이상인 때 쌍둥이라고 해요. 3명 이상인 때. 둘 나면 단성이라고 하는데 단성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그리고 그런지 시중에서 여러분들은 둘만 나오면 쌍둥이 했는데 실제로 의학에서는 둘 나오면 쌍둥이라고 하지 않고 단성이라고 하는데 단성. 셋 이상 났을 때 쌍둥이.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쌍둥이가
여자 남자 이렇게 태어나 버리면 일란성. 근데 하나는 여자고 하나는 남자고 그러면 뭐라게? 이란성. 근데 쌍둥이가 딸 둘이든가 아들 둘이든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낫겠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태어난 것이 낫겠어요? 좀 그러죠. 아들 하나 딸 하나 섞어갖고 나오면 그걸 안 껐어요? 유전성이 나쁘지. 어디 가서 쌍둥이라 하더라도 그 여자 남자 다니면서 쌍둥이라고 하면은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나 제가 어렸을 때는 쌍둥이 나오면 그 집안은 어째서 쌍둥이 났다게? 죄 받았다게 벌 받았다게 벌. 조상들이 지은 죄가 많아야 쌍둥이 난다 했거든. 여러분들 시대는 그랬어요. 그래 안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쌍둥이 나면 숨기고 그랬어요. 근데 쌍둥이 날 확률이 1000명 중에 2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1000명 중에 2명도 안 돼요, 쌍둥이가. 근데 그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은 큰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쌍둥이가 우리나라 역사에는 지금 기록을 보면은 쌍둥이가 왕이나 대통령 한 사람이 다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세계 역사로 가면 어찌냐? 세계 역사에도 없어요. 세계 역사상 쌍둥이가 왕이나 대통령을 했다는 기록은 단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있어요. 2005년도에 폴란드 대통령이 쌍둥이가 왕이 되라. 레흐 카친스키라고 2005년도 폴란드 대통령이 선거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동생이 쌍둥이 중에 동생이 대통령이 돼요. 그러니까 동생이 대통령이 됐는데 형은 뭐 되겠어요? 시골 가서 농사지서 국무총리래요. 그 지금 기록으로 역사책에 전해지는 쌍둥이가 왕이나 대통령을 한 것은 세계 역사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상 딱 한 사람. 폴란드 대통령이 2005년도에 동생이 대통령이 되고 형이 국무총리를 했더라. 그런데 또 희한하게 이 네흐 카친스키라는 폴란드 대통령이 2005년도에 당선이 돼서 2010년도에 그 모스크바 순방을 갑니다. 그런데 모스크바 도착하기 전에 비행기 폭발 사고가 나고 동시에 죽어버려요. 근데 지금도 그 비행기가 폭파된 이유를 몰라요. 이것이 폴란드 역사에 2005년도에 당선된 네흐 카친스키라는 대통령이 세계 역사에서 쌍둥이가 왕이 된 것은 딱 한 사람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없더라. 그런데 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왕이 되고 한 사람은 거지가 되냐? 팔자가 같으면 같이 살아 비슷하게 살든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모르니까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뭔 말 물어봤고 야 쌍둥이인데 왜 한 사람 왕이 되고 한 사람이 거지가 됐다. 대답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증거를 그 예를 들어보라게 예를 들어보라게 쌍둥이가 누가 한 사람이 왕이 되고 한 사람이 거지가 된 것을 한번 예를 들어보라게. 우리나라 역사에는 없어요. 세계 역사에도 2005년에 딱 한 명. 세계 역사 다 받아. 그러니까 한 사람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쌍둥이가 되고 한 사람은 거지가 됐다. 이것은 유언비어다, 속설이다, 미신이다.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말 보고 뭐라고요? 유언비어. 여러분들 5.18 때 그랬잖아요. 5.18 때 경상도 부인들이 전라도 사람들 다 죽인다. 그리고 어디 학동 근방에서는 여대생 대검으로 여대생 유방을 우려내버렸다. 또 그 공수대 군인들이 술에다가 흥분제를 타갖고 묶고 다닌다. 그때 당시에 이런 유언비어가 다녔어요. 모르세요? 그랬는데 실제로 그랬냐 그 말이야. 이런 거 보고 유언비어. 쌍둥이야 왕 한 사람은 거지가 되고 한 사람은 왕이 됐다. 이것도 떠돌아다니는 헛소문인가 뜬소문인가 유언비어 이거.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답을 못하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대부분 누가 물어보냐 이런 소리를 누가 물어본다? 풍수 공부한 사람들이 물어봐요. 풍수 안 맞다 하려고. 일반인들은 이런 거 질문할지도 몰라. 근데 이 짝대기들이 그래 짝대기. 풍수를 무시하는 말이 짝대기죠. 몰라요?
여기 진짜 순진한 사람들이 막 대답을 좀 하셔야 요 동영상 본 사람들이 그래서 혼자 난리 나는 줄 알고 좀 대답해야 여러분들 목소리가 얘가 그리고 동영상을 찍을 때는 누가 전화도 좀 와갖고 핸드폰 빌수도 입력이 되고 그래야 요 기록이 남을 거인데 그냥 내가 92년도 93년도에 이 책을 쓰신 해공 스님한테 강의를 들을 때 그 테이프가 지금 녹음한 테이프가 수업 시간에 녹음한 테이프가 지금도 있는데요. 들어보면 그때는 무엇이 유행했냐 그러면 삐삐 92년도에는 핸드폰이 유행이 된 게 삐삐가 해갖고 수업 시간에 삐삐삐삐삐삐삐삐 그것이 녹음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참 그 향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누가 전화 좀 하라고 하시오. 전화벨 좀 울리게. 그래서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왕이 되고 한 사람은 거지가 됐다더라. 왜 그런데 그것은 유언비어고 그 질문을 한 사람은 이 분야에 조금이라도 무엇을 알기 때문에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완전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는 쌍둥이가 왕이나 대통령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세계 역사를 떠나서 그런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용신 그런데 용신 해가지고 시중에서 보면 참 내가 유튜브 들어가서도 보니까 용신 찾아 산말리 해가지고 희한은 알아먹지도 못할 어려운 말들 해놨는데 거짓말은 엄청나게 이 분야는요 실제로 이렇게 유언비어도 많지만 떠돌아 소문 헛소문도 많고 속설도 많고 미신도 많은데 제가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갖고 이 강의한 사람들 내용을 다 이거 유튜브 방송 하려고 저도 강의 일단 들어봤거든요. 그래야 알죠.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 하고 들어보니까 야 99.9%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강의 내용은 99.9%가 거짓말이더라고요. 내 자신합니다. 이 내 것 동영상을 보고 유튜브에 동영상 올린 사람 중에서 자기가 이 역학이나 명리학, 추명학을 강의를 해놨는데 또는 40%를 해놨는데 자신이 있다 한 사람은 제발 나한테 연락 좀 오시오. 내가 보기에는 99.9%가 거짓말이고 사기꾼이거든요. 아니면 나한테 연락 좀 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 분야는 선생이 실력 있는가 없는가 간단해라. 선생들 오락해놓고 앞에다 씌워놓고 내 팔자 물어봐. 선생 A, B, C, D를 놔두고 4명 놔두고 내 팔자를 A한테 물어보고 B한테 물어보고 C한테 물어보고 D한테 물어봐가지고 어떤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다? 내 팔자를 가장 잘 맞춘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면 다 다른 거 필요 없어. 강의를 어디 자기가 교수로 정년했니 어디 또 무슨 박사니 강의 경력이 30년이 40년이 책을 몇 권을 썼느니 이런 소리는 다 거짓말이다. 이 분야는요 간단해요. 야 내 팔자 한번 봐줘. 그래갖고 맞히면 그 사람 실력 있다 없다? 안 맞히면 실력 있다 없다? 그 사람 사기꾼이야. 근데 내가 보니까 나도 동영상 강좌 올리려고 유튜브에 동영상 강좌 올리려고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라든지 이거 강의하는 내용을 보니까 다 이거 99.9%가 사기꾼이던데. 그래서 용신 그런데 참 희한한 거야. 용신이란 글자 뜻도 모르고 뭐라겠어요. 용신이 무엇이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제가 말했죠. 시중에서 이 공부한다고 하는데 선생님한테 너 친구가 선생님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친구가 만나고 너 비코울타운에서 이 공부한다면서 사주가 무엇이대? 그거 물어보면 뭐라게? 간단히 하란 말이 간단히. 그러지 무슨 세웠다 자빠졌다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야 그거 뭔 말이냐 그러면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 안 돼. 이제 앞으로 누가 물어보면 사주가 무엇이대? 팔자가 무엇이대? 그러면 뭐야 한마디로? 생일을 못 보고 생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라고? 타고는 실제로는 우리가 전부 다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해요. 실제 생활에서는. 근데 역학이라는 학문에서는 타고난 날이 생일이 아니라 생일의 뜻이 무엇이다? 타고난 능력. 그러면 더 이상 물어볼 곳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말을 모르니까 야 너 공부했다면서 안 했어. 예, 물어봐갖고 대답 못해보면 자기가 이제 미루는 사람이다. 이 소리 듣기 싫으니까 안 했다게. 근데 내가 보니까 여기서도 딱 지금 처음 왔다고 안 갔는데 공부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구만. 용신 말도 많고 참말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거 용신 찾을 줄 몰랐고 이 용신 때문에 공부를 포기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런데 왜 그러냐? 그 용신이 무엇인지를 몰라. 용신이 무엇이 여기 철학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 용신이 뭐냐고. 그러면 뭐 목이 용신이다, 화가 용신이다, 뭐 토가 용신이다, 금이 용신이다, 뭐 희신, 길신, 악신, 흉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을 말 그대로 구신 신나라 까무스를 하다가 시간 지나가. 근데 용신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게 한자로 쓰면은 이거 한자로 뜻풀이 넣으면 쓸용자에 귀신 신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신이라 해놓고 한자 뜻을 보니까 쓸용 귀신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용신이 뭐냐고 물어보면 귀신을 쓴다요. 쓸만한 귀신을 찾아다닌다요. 이런 우리 선생님 핸드폰 잘 왔네요. 녹음 그 사람 진짜 내 기가 그리 갔는가 봐요. 그냥 녹음 유튜브에 다 나와라. 그 집에 들어봐 있죠. 핸드폰 소리 다 들려. 방송은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실감 있고 그러지. 돈 벌려고 카메라 갖고 그냥 멋지게 찍은다고 찍었는데 그 강의 들어보셔. 지루해버려. 지루해. 설리려고. 그럼 안 어때요? 나같이로 좀 인상도 쓰고 그냥 하다 보면 욕도 해보고 그래야 재미가 지. 요거 내가 안 해요. 용신 그려놓고 한자 뜻을 찾아보니까 쓸용 귀신신 하다 보니까 귀신을 쓴다는 소린가 쓸만한 귀신을 찾아야 된다는 소린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 뭐 구신이 어디가 붙어요. 구신이 무당들이나 구신이 있다고 하지 뭔 귀신이 어디가 있다. 그런데 이 한자 뜻을 찾아보면 이 쓸용자도 10가지라 뜻이요. 어편에서 찾아봐봐. 그러면 귀신신자도 이 글자 뜻은 15가지요. 특히 학교에서 한자를 가르치는 선생들이 문제가 있어요. 이 글자를 가르치면 이 10가지 뜻을 다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쓸용하고 끝나버리니까 이 글자를 쓸용하고 끝나버려. 다른 뜻이 없어. 이 신자도 귀신하고 끝나버려. 그러니까 다른 뜻이 없어. 그런데 이 자를 그대로 놔두고 귀신 신자가 보면은 두 번째는 신령신, 세 번째가 정신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이란 글자를 한자로 쓸 때도 이렇게 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용신할 때 글자 뜻을 해석할 때는 쓸용자에다가 어편의 세 번째 뜻인 정신신자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동안 정신 쓰고 사는 것이 뭐냐? 용신의 뜻은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학문에서 용신이 무엇이냐 그러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신 쓰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러분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정신을 많이 써야 할 것이 뭐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정신 쓰고 살아야 할 것이 뭐예요? 돈. 돈. 건강이냐 돈이냐? 여러분들 생각할 때 건강이냐 돈이냐? 돈이죠. 건강은 나중에 이제 조금 여러분들 연세가 되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이 건강이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 다 돈이 중요하다. 건강은 아파봐야 알아. 아파서 안 죽으면 그래 안 해. 아플 때만 건강하지만 나서 보면 아이고 돈 그래. 여러분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신 쓰고 살아갈 것이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직업. 벼슬이 뭐냐? 이거 벼슬 직업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신 쓰고 사는 것 중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것이 첫 번째는 돈이요, 두 번째는 직업. 이거에 신경 쓸 것이 있다 없다. 그래서 우리 학문에서도 용신 그러면 돈하고 직업만 찾으면 되나? 그런데 시중에서 보면 이 신자는 귀신 신자 뜻이 하나만 있는 줄 알고 쓸만한 귀신을 찾으러 댕긴가 귀신을 어디다 쓸 것을 찾으러 댕긴가 하다 보니까 희신, 귀신, 악신, 흉신, 근신, 귀신 해가지고 희한한 구신, 신나라 까문 소리 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런데 용신이라는 글자의 뜻은
쓸 용자 정신 쓸자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 동안 정신 쓰고 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가 돈이더라. 그리고 두 번째가 직업. 돈보다 어떤 사람 직업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장관 국회의원들 다 별짓 해봐야 나중에 무땀시 뭐가 있나? 돈 무갖고 뭐가 있나? 돈 무고 돈 암만 안 먹으면 뭐가 난다 안 난다? 돈 먹으면 아웃이야. 요즘 여자 때문에 많이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최신에는 그러고 근데 여자 때문에 걸린 사람들은 그 사람은 장관이 아니라 인간성 자체가 잘못된 사람이야. 짐승이 짐승. 그래서 요즘에 엊그저께 또그 살인범 있죠. 전자까지 본 사람 강순영 강수동가. 근데 그 기자가 질문하니까 기자가 마이크를 발로 잡은 놈.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 기자가 조금 잘못이야. 뭐라고 피해자에 대한테 미안한 감이 있냐 없냐 이런 말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있다 없다? 그런 말을 물어보지 말고 내가 기자다고 하면 뭐를 물어봐? 마스크 벗을 의향 있냐고 없냐고 물어봐야지.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강 누구한테 기자가 혹시 선생님 마스크 벗을 의향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마스크 벗었다 안 벗었다? 벗어버렸어. 근데 뭘라고 미안한 감이 있냐 없냐? 그 사람들이 미안한 감이 있으면 그 사람 죽였어요. 그게 바로 마이크를 잡았지. 그 마이크가 쩔이 안 날아가고 다행히 또 기자가 바퀴는 바닥 손으로. 그런 사람들한테는 마스크 벗고 싶은 마음이 있냐 없냐고. 그 어떤 젊은 놈 그랬잖아요. 뭐 인터넷에도 뭐 하는 마스크 바로 안 벗어보고 큰 자리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학문에서 영신 그러면 돈과 직업이지. 이 영신이라는 글자 뜻을 귀신 신자 하나밖에 모르게 그래요. 그럼 학교에서 이 신자는 귀신 신자 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옥편을 한번 찾아보라 이 말이에요. 글자 뜻이 하나인가? 한자는요 약 35만 자예요. 한자가 수가. 근데 35만 자가 뜻이 하나 있는 한자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딱 하나만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이제 천자분도 제일 앞에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써보면 여기 카메라에 안 나오니까 이해하면 나온 데서 써야 되는데 나온 데서 쓰더라. 아 이때와 글씨를 또 못 쓰면 괜찮은데 글씨도 잘 쓰잖아요. 근데 내 자랑도 좀 해야지. 그래서 천자문 시작이 이렇게 돼 있죠. 천지현황 그리고 하늘천 따지 거무련 들어와.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이라 그러니까 하늘은 끄먹고 땅은 누렇더라. 거무련 자 뜻 하나밖에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해.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생들은 한문 선생이 사문으로 가르치면서 천지현황 뜻을 해석하면서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랑 역과 여라 해놓고 선생님이 해석하면서 하늘은 끄먹고 땅은 누렇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금감하고 눈치 보이나 하면 다 그래. 초등학생들한테 선생님 밖에 나가서 봅시다. 무엇이 하늘이 검해라. 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게? 오늘 안 검었냐? 여러분들 하늘이 검은 날이 많아요? 안 검은 날이 많아요? 안 겁나. 근데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 한문이 다 잘못됐어라. 내가 여기 유튜브 나오니까 그냥 우리나라 한문 가르치는 선생님 다 잘못됐습니다. 100% 잘못.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돼. 이 글자 뜻도 보면 한 10가지 되고 요것은 한 15가지 되고 요것은 한 20가지 될 거예요. 글자 뜻이요. 요것도 한 10가지 되라 뜻이요. 근데 전부 하늘천하고 끝나.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가르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전부 이것 보고 제대로 배운 것이냐 잘못 배운 것이냐. 여러분들 한문을 잘못 배운 거예요? 제대로 배운 거예요? 100% 잘못 배웠어. 그러다 보니까 하늘은 검하다. 하늘이 어디가 검해? 근데 이 글자도 보면 세 번째인가 네 번째가 보면 아물아물현 가물가물현 이런 뜻도 있어라. 그래서 거물현은 1번이야.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뜻으로 하늘은 가물가물하고 땅은 누렇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아. 하늘은 검하고 땅은 누렇더라 이렇게 해석해야 맞아. 이렇게 가르친다 그 말이야. 우리나라 교육이요. 제가 보면 역사도 엉망진창입니다. 역사도 30%가 거짓말입니다. 내가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늘천하고 끝나버려요.
이렇게 배워가지고 어디 가서 써먹겠습니까? 용신이라는 글자 뜻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집에 가서 그때 가서 찾아봐. 여러분도 꼭 찾아보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여기 뭐야 스마트폰에 한자가 있어라고 거기서 저 눌러봐. 글자가 뜻이 몇 개씩 있는가? 한자 글자 수가 35만 자인데 35만 자 중에 뜻이 하나인 한자는 단 하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르칠 때는 이 뜻이 3개, 4개 있다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있냐 없냐? 이래서 문제더라. 이제 내 글씨 자랑했으면 닦고. 아니 삼재, 삼재가 많이 들어갔죠. 지금도 삼재를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은 지금도 나 올해 삼재 끝난다는데 내가 고향이 영남이하고 전주시 자자유치나 내가 학년이 좀 높아. 나보다 나이가 한참 묵은 할매들도 아재 올해 나 삼재가 끝났게 괜찮겠지 그래. 요거 가르친지는 알아갖고 요거 좀 해봐 어쩌고 그래. 요거 손가락으로 좀 해주라 그래. 근데 삼재 참 진짜로 허무맹랑한 미신입니다. 미신. 무당들이나 쓰는 말이지 역학에서는 삼재란 말 자체가 없어요. 이것도 제가 다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지지에서 이런 것은 해야 되는데 천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은 천간 시간이고. 그 다음에 팔자를 빼놓고 사주쟁이들이 그러죠. 신강사주다 신약사주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강하다게 해야 좋아. 그래갖고 야, 네 팔자 신강사주여 그러면 좋다게. 네 팔자 신약사주여 그러면 안 좋다게. 근데 또 뭐라고 하나 해놓고도 왜 신강사주인데 내가 사는 것이 꼴이다요. 그러면 아 신강이 사주다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여. 또 그러고 자빠졌어요. 이거 정말로 내가 머리가 돌아버려. 이거 지금 유튜브 방송할 건데 좀 좋은 말만 해야 될 건데 볼랑가 안 볼랑가 먹었어. 신강 신약 신강사주다 신약사주다 이것도 거짓말 유언비어. 자식복이 있다 없다 많다 적다 그래가지고 시를 보면 안다 시주에 보면은 자식복이 있다 없다를 안다 하는데 그것까지는 맞아. 근데 자식복으로 해석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아 당신 자식복이 많네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냐 우리 애기들이 잘 되나갑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자식복이 많다 그러면 다 그래. 그리고 그 말을 한 사람들이 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당신 참 자식복이 많아서 좋겠어요. 그럼 자식이 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식복이 많다는 소리는 시주를 보고 여기까지는 맞아요. 자식복을 안 하면 시주를 봐야 돼. 그런데 자식복이 많으니까 자식이 잘 된다. 이것은 거짓말. 자식복이 많다 적다는 잘 된다 못 된다가 아니라 자식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부모 팔자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식 팔자에 나와 있어. 자식 팔자를 봐야 잘 될지 못 될지를 알지. 부모 팔자에서는 자식이 잘 된다 못 된다를 알 수 있다 없다. 부모 팔자에서 자식이 잘 될지 못 될지 알아버리면 자식 팔자가 아무 필요가 없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자식복이 있다 없다 찾는 방법은 시주에서 찾는데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자식복이 있다 없다는 자식복이 있다는 소리는 자식이 잘 된다 못 된다 이 소리가 아니라 효도를 하느냐 불효를 하느냐 그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은 여러분들이 더 기회 아마 와서 마음에 다를 거예요. 자식복이라는 것이 정말 자식이 잘 되고 못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까 그건 두 번째 제가 해보니까 저는 진짜 애들이 너희라 근데요 자식복이란 것은 정말 잘 되고 못 되고 이건 따질 그것이 아니더라고. 부모한테 잘하냐 못하냐 효도를 하냐 못하냐 이것이 진짜 자식복이지. 옛날처럼 자식복이 많다 그러니까 자식이 잘 될 것이다 하하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선이 있는 날 없는 날 하루 이틀은 동쪽 이틀 3일 4일은 남쪽 4일 4일은 서쪽 그 다음에 5일 6일 아니 1일 1이 동서 하루 이틀이 동쪽 3일 4일이 남쪽 5일 6일이 서쪽 그 다음에 7일 8일이 북쪽. 이쪽에는 선이 있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초하룻날이나 초이튿날은 동쪽으로 이사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선이 있다. 선이 그게 뭔 선인가 물어보면 그럼 선이 있다 그러면 뭔 선인가 한번 물어보시오. 요 선을 말한가 그럼 앵들 선으로 말한가 장갑 낀 선으로 말한가 맨선으로 말한가 주먹 낀 선으로 말한가
근데 손이란 말이 손을 본다 이 손인데 이 무당들이 쓰는 용어인데 그러니까 하루 이틀은 동쪽 그 말은 하루 이틀 날 이사를 할 때는 초하루 초이틀 날 이사를 할 때는 동쪽으로 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3일 4일은 남쪽, 5일 6일은 서쪽, 7일 8일은 북쪽. 그 다음에 이제 9일하고 10일이 남죠. 그러니까 이사는 무조건 아랫날, 열흘날 이사해라. 손이 없는 날이다. 그 말이 맞아. 만쟁이나 무당들이 만들어야 돼. 이게 여기가 원래 하루에 오전반 오후반 해가지고 오전에서 천간 오후에 지지 해가지고 하면 지지에서 이런 것을 지지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거 살 같은 것은 우리 학문에서 살의 종류가 1000가지가 넘는데 모든 살은 다 지지가 들었거든요. 천간에는 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지 공부를 하면서 이걸 하나하나 증명을 하면 여러분들 두 번 다시 안 지어버리고 아 멋있다 누가 물어봐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건데 오늘 내가 또 첫 시간에다가 또 이거 유튜브 방송까지 찍고 있고 시간 관계상 깊이는 못 들어가고 대충만 하고 갈게라. 요것만 해다고 이건 다 못 해버려. 그러다 보면 또 한 가지라도 좀 똑똑하지 않냐 그렇게 해놨다고 또 어떤 놈들은 그랬더라고 여기다 와 올려놓고 그러니까 별소리가 다 올라온뒤 여기 댓글 달아놓은 놈 그 댓글 달아놓은 내용을 그대로 다 따라가려면 가만히 서서 이렇게 점잖은 해야 되고 말도 표준말만 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또 웃고 말해야 되고 아이고 머리 아파서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해봐요. 다 못해. 그렇게는 못해. 그 다음에 희신, 길신, 흉신, 악신, 기신 해가지고 이 정말로 희한한 소리들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신, 신나라 까먹으신지 유언비어. 그 다음에 야자시, 조자시, 명자시 또 이것도 정말로 자시가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말들을 만나래. 뭔 야자시가 어쩌고 조자시가 어쩌고 명자시가 어쩌고 그런데 자시는요 그냥 자시지 야자시, 조자시, 명자시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 책들도 봐도 그러고 중국의 책들을 봐도 그러고 미국이 아니 일본의 책들도 보더라도 야자시, 명자시, 조자시 이 말 쓴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리키는 사람들이 저걸 만들어 내놨거든요. 내가 왜 만들어 내는지는 알아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이거 갖고도 한 30분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야자시, 조자시, 명자시 이것도 유언비어고 말쟁이들이 만들어낸 만 헛소문이고 정말로 이거 진짜 그리고 또 팔자를 보러 가면 목이 많다, 화가 많다, 토가 많다 그래가지고 너는 목이 네 팔자에 목이 너무나 많아 그래갖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수가 용신이야 그래갖고 그 목의 기운을 빼주는 그 토 또는 수를 받쳐주는 생해주는 금 이렇게 해가지고 토가 용신, 금이 용신 이런 소리들 하고 있는데 오행이 많다 적다 이것도 유언비어. 이것도 여러분들이 믿으면 절대 안 돼요. 팔자에가 목이 많을 수도 있고 수가 많을 수도 있고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많으니까 그 많은 것 힘을 빼주는 것이 용신이다. 여기서부터 거짓말이죠. 모든 사람은 녹화 통해서 오행이 다 골고루 들었는 사람들이 드물어라. 아마 절반은 한쪽 오행이 2개, 3개 된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한 가지 오행이 많다 해서 나쁘냐? 아니다니까요. 또 수가 없다 해서 나쁘냐? 아니요. 팔자의 구성이 잘 되어 있으면 좋은 겁니다. 목과 토금수가 꼭 들어야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꼭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팔자를 빼놓고 보면 한 가지 오행이 많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해석이 이제 완전히 연비하고 속설이고 미신이고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가 중요하다. 아까 말했죠. 시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시가 중요하단 말을 지금도 써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나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정확한 시간을 안다 모른다. 시가 제일 중요한데 그 제일 중요한 시를 모르는데 또 팔자 풀이를 한다면 팔자는 본다 안 본다? 제일 중요한 것을 모르는데 또 팔자를 풀어 뭐라고? 그게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것을 모르면서도 또 팔자 풀이를 해. 그게 맞냐 그 말이야. 여기 태어나신 분들 내가 장담하지만 자기 태어난 정확한 시를 아는 사람 있다 없다?
대충 아까 나 같아. 화방 치다가 배 아픈 게 돌아서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8월 달에 그때는 한 5시, 6시나 화방 치시다 해갖고 이제 묘시라 한디 그것도 배가 아파서 배가 아픈 시간이 5시, 6시, 7시 사이에 배가 아파갖고 들어와서 바로 나왔으면 묘시예요. 근데 바로 안 나오고 1시간이나 2시간 버대끼다 나왔다 그러면 묘시가 된다 안 된다? 시계를 안 봤는데 어쩌고 알아. 그럼 내가 등촌통한테 물어보니까 버댔겠어 안 버댔겠어. 이 새끼야 내가 그것까지 어쩌고 기억한다냐. 그날 배 아파서 나왔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기억해주는 게 또 고맙다기라고 하더라고. 근데 여자들이 보통 그전에 그러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 신을 벗고 여기 나로 들어갈 때 다음에 나올 때 내가 이 신발에 신랑가 못 신랑가 보다 이 생각하고 들어가서 나왔니. 여기 난 사람이 1시간 버덕긴지 2시간 버덕긴지 3시간 버덕긴지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새벽밥 해먹고 밥왕 킬라다가 배가 아픈 게 내가 나왔다 이렇게 다 묘시라고 한디 내 정확한 시는 묘시가 기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몰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헬소리 해봤던자 여러분들 정확한 시를 자시, 축시, 인시, 묘시, 진시, 사시 이 시를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서 또 시가 제일 중요하다게. 근데 제일 중요한 시를 모르면서 어떻게 팔자풀이를 하냐 그 말입니다. 뭐 갖고 중요한 거 빼고도 팔자풀이가 되냐.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을 모르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나 무엇을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을 모르는데 그 사업을 하면 된다. 100% 망해버려. 근데 팔자에서 시가 제일 중요하다 해놓고 시를 정확히 아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 제가 보기에는 60대 이상은 그럴 거야 아마 우리나라 국민 중에. 그 밑에는 시계도 나오는 사람도 있고 지금 하니까. 그런데 그 제일 중요한 시를 모르면서도 또 팔자풀이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팔자풀이가 맞다 안 맞다. 그래서 이 분야는 99.9%가 돌팔이고 사기꾼이더라. 그런데 지금도 그거 갖고 오고 있어. 유튜브나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내가 보면 100%라고 하면 나까지 이제 사기꾼이 되어본 게 하나는 빼야 될 거 아니오. 그래서 내가 99.9%라게. 진짜 나만 아니면 100%가 거짓말이야. 그다음에 또 이사 방향. 지금도 물어봐요. 지금도 선생님 나 다음 달에 이사 가야 되는데 어디 쪽으로 집을 사야겠어. 그러면 내가 뭐라게? 너 이리 와. 네가 그러면 그래 내가 네가 만약에 해남 땅끝에서 살고 있는 집이 이 집이 해남 땅끝인데 땅끝에서 살고 있는데 남쪽으로 이사 가야 좋다. 그러면 해남 땅끝에서 남쪽으로 어디로 가야 돼? 제주도요? 그럼 건너갑시다. 그럼 제주도 서귀포 끝에서 살아. 근데 남쪽으로 가야 된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마라도. 또 마라도라 하더라고. 마라도 끝에서 살아. 그래도 남쪽으로 가야 된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태평양 가 태평양. 그리고 내가 울릉도에서도 동쪽 끝에서 사는데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되겠어? 물어보니까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독도로 가야 돼. 독도. 울릉도에서 동쪽은 독도잖아. 독도로 이사 가서 살 수 있다 없다. 이게 방향이 맞냐 그 말이야. 그런데 왜 이런 말들이 나오냐. 무당이나 무속인들이 할 말 없으니까 야 이사 함부로 간 것도 아니에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좋아하고 있네. 정말로 돌아온 소리들 하고 있어. 이사 방향 이것도 완전히 미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나보고 이제 엊그저께 그 자기 남편이 코로나 백신을 맞아가지고 급성 백혈병이 발병이라고 예방주사 맞고 3일 만에 죽었어요. 공무원인데 그 청와대 그 민원 게시판에 가면 떠 있으라고 거기다 민원을 해놨더만. 코로나 맞고 3일 만에 죽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부부간에 다 공무원인데 코로나 백신을 맞고 와서 그 부인이 왔는데
남편이 어지럽다고 하더래요. 또 저녁에도 더 어지럽다 점점 죽었다고 해갖고 새벽 1시인가 응급실에 갔다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응급실에 가서 그날 새벽 1시에 가니까 안 되잖아요. 그 다음날 좋은 사람이니까 전대병원에서 급성 백혈병. 그리고 그 다음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나 급성 백혈병이 무엇인가는 모르고서만 코로나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나한테 하는 말이 만약에 코로나 백신을 안 맞았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을 안 맞았으면 죽을 거냐 살았겠냐 이걸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도 머리는 좋죠. 그래서 남편이 팔자를 껴갖고 보니까 좋더라고 운이. 그래서 운은 좋은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고기를 살려 줬더만 어째 안 맞힌다 고 그래갖고 옆에 사람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고 했으면 와 우리나라에서 요것이 이제 근데 이제 운이 좋다고 하니까 이제 안 맞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그래요. 야, 미안한 말이지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신밖에 모르요 신. 근데 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지구상의 그 어떠한 공부를 하더라도 죽고 사는 문제는 모르요. 죽고 사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은 신밖에 없어. 그거 내가 이야기해 줬어요. 더 이상 이야기를 길게 못 하더라고요. 제 남편 죽어갖고 화병 나갖고 왔는데.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공부한다고 혹시 그럴 거예요. 야, 나 언제 죽겠는가 봐주라. 그러면 뭐라게? 이것은 신밖에 뭐 지금 지구상에 떠돌아다니는 그 어떠한 학문을 공부를 하고 박사가 된다고 할지라도 너 언제 죽겠다 이 소리를 한다 못한다? 절대 모른다. 왜? 모든 책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근데 죽고 사는 문제는 신밖에 모르더라. 이게 무당들이 맞힌다 그러면 진짜 신이 든 사람은 다 맞춰요. 당신은 언제 죽었어? 75억의 인구를 다 맞춰야 그 사람은 진짜 신이 든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무당들이 나 언제 죽었어? 그러면 안다 모른다. 이게 전부 신이 들렸다 하지만 신이 아니라 무엇이 들렸어? 귀신이 들렸어. 귀신.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은 신밖에 모른다. 그 어떠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죽고 사는 문제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설령 어떤 책을 공부해서 죽고 사는 것을 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우리 선생님 내가 그랬어요. 선생님 다음 달에 죽어요. 그럼 우리 선생님 살까요? 못 살까요? 불안해서 그 안에 죽어버려요. 안 그렇겠어. 우리 선생님 앞으로 200년 살았네. 그래도 미쳐버려요. 여러분들 적당히 나이가 먹으면 죽어야지 200살까지 살면 쓰겠어. 그래서 지구상에 나와 있는 떠돌아다니는 그 어떠한 책 가지고도 죽고 사는 문제는 모르는데 누구로 아느냐? 신밖에 모른다. 그리고 또 이 분야를 가지고 특히나 그 밑자리 잡는 사람들이 말을 무시할 때 통계학 그래. 통계학 좋아하고 있네. 통계학. 내가 전대에서 강의할 때 그 대부분 학생들이 풍수도 듣고 이것도 듣고 그래요. 이거 좋아하면 또 풍수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그 풍수 선생님 근데 맹리하고 통계학이다 하는데요. 누가 그러냐. 지금 풍수 선생님이 그렇다 하더라고. 내가 그 이야기 하면은 그 여러분들 아는 사람 알고 한때는 그 풍수 중에서 텔레비에 나와도 어쩌고 깝죽깝죽 하고 다니다가 이제 조용한 것이서 죽어버리는가 지금 풍물이 갖고 자빠져 있는가 모르겠으면 안 나올게. 근데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통계학이라 하면 명리학하고 통계학이라 그래야 통계학이라 했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러면 명리학이 통계학이면 통계학은 그랬어요. 수학이냐 철학이냐. 통계학은 수학일까요? 철학일까요? 수학이요? 철학이요? 수학. 명리학은 수학일까요? 철학일까요? 철학. 그럼 철학하고 수학하고 같아 틀려? 이렇게 사기를 치고 된 게 근데 이 공부한 사람들이 몰라. 그러니까 통계학 그래. 통계학 좋아하고 있네. 내가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이야기해라. 그러고도 뭐라고 하면 그러면 풍수는 통계학도 없다 그러더라. 풍수는 통계도 없다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명리학엔 예를 들어서 지 말대로 통계라도 있는데 풍수는 명강짜리인가 아닌가 통계도 없다게라. 그놈의 짝대기 풍수들 아주 전화 몇 자리 잘 써갖고 지 부모들 몇 자리 잘 써갖고 전화 잘 뜨게 저는 지금 부모 풍수생한테 내가 그래요. 야 너는 네 조상들 몇 자리를 너 풍수생이 명강 써놨냐 내가 그래요. 그래 알아요. 저는 지금 조상들 풍수생이 명당에다 써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풍수생이 하고 자빠졌죠. 근데 사주생들은 뭐라게? 야 너는 왜 사주가 그러냐? 아 탁월한 팔자가 근데 어쩔 것이요. 탁월한 팔자라 내 마음대로 해 못해? 여러분 탁월한 팔자라 내 마음대로 해 못해? 할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어요. 무엇을 바꾸면 돼? 생일을 바꾸면 돼. 생일 바꾸면 팔자가 바뀌라? 생일이 팔자께 몇 자리는 옮겨 못 옮겨. 내 마음대로 옮길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근데 제발 같은 사람들 자랑스럽게 내 감효까지 써놨다고 좋아하고 있네. 감효. 아무리 할 일 없어도 감효까지 잡아넣어요. 그거 하수구나 지나가고 오염이나 돼갖고 땅값이 안 올라가면 거기다 써. 애기들이 죽고 나면. 근데 그거 나중에 땅값이 올라가갖고 공단이 들어오고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럼 거기다 몇 등 쓴다 안 쓴다? 좋아하고 내 팔아먹어 버려. 거기다가 감효를 잡아놨냐 찍어 온다고 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반이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라 첫 시간인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습니다.